반갑습니다. 시지텍 대표이사 임재영입니다. 오늘은 베리커 포스를 LG전자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일반적인 금형에 대해서 설명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금형 가공은 그 항공기 또는 이제 기계 부품 가공과 달리 단품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고려하다 보니까 가공 깊이, 제트 절임량이 얇을 수밖에 없고요. 툴패스가 늘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요. 무인 가공은 이제 공급 파손이 없는 무인 가공은 이제 필요로 하고요. 그럴수록 저희 베리컷의 가공 속도 최적화는 더더욱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올 1년 저희가 금형업체에 적용한 결과 많은 작업자들이 떨림이 많이 줄어들었다. 공구 떨림이 많이 줄어들었고 가공 소리가 시끄러운 게 많이 줄어들었다. 덤으로 시간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례와 더불어 이번에 LG가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막히는 장비에서 했고요. 컨트롤러는 이제 빠낙입니다. 툴패스는 이제 두 종류를 만들어서 이제 최적화를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금형 가공 패턴이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LG가 선택한 이제 절임량을 좀 더 깊게 가공한 1차 가공보다 일부 공구에 대해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깊게 가공해서 베리컷 포스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1차에서는 NC데이터 19개, 그 다음에 공구가 17개가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절임량이 뭐 0.15에서 13, 0.007, 0.07,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일부 이제 4의 0.5R, 그 다음에 3의 1R, 2의 1R, 이 공구에 대해서 가공 깊이를 좀 더 깊게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2차 보시게 되면은 NC 데이터 이제 15개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공구 수가 1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틀리게 Z 절임량이 0.225, 0.195, 그 다음에 0.105 이렇게 늘어난 거, 깊게 가공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공구에 대해서만 좀 더 깊게 툴패스를 만들었고요. 1차는 당연히 기존 가공 방법입니다. 얇게 가공하다 보니까 이제 툴패스가 이제 길어졌고요. NC 데이터가 당연히 커지고요. 2차는 절임량을 좀 더 깊게 하니까 공구의 이동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공구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가 안전하게만 가공이 된다면은 가공 시간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NC 데이터 이제 T5번하고 6번이 이제 T5번으로 줄어들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5번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공구가 2개에서 이제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789, T789죠. T789가 T6번으로. 그래서 3개가 이제 1개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구 하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0.15가 0.225로, 그럼 0.13이 0.195로, 그죠? 그 다음에 또 0.13이 0.195로. 이렇게 이제 좀 더 깊게 가공해서 데이터를 이제 최적화해서, 실 가공에 이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최적화 조건은 1차나 2차나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최적화를 했습니다. 기존 NC 데이터에서 저희가 분석을 통해 한 95% 수준, 칩 두께는 한 95% 수준, 그 다음 절삭력은 90% 수준으로 해서 최적화를 했습니다. 이게 95%하고 90%가 뭐냐? 얘는 그 뒤에 그래프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최대 가공 속도는 6000, 그 다음에 허공 속도는 8000, 떠다니는 거죠. 8000으로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G01, 02, 03 절삭 모드에 대해서만 최적화를 합니다. G00은 절대 손대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01, G02, G03에서 떠다니는 거에 대해서 8000으로 바꿔주고요. F8000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재는 닫고 있지만 가공량이 전혀 없는 무브와 가공은 강제적으로 F4999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는 6000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디폴트로 최소는 F25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시간을 고려해서 F2000을 강제로 집어넣는다면 F2000 밑으로 피드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최적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존 가공 최적화를 전혀 하지 않은 19시간 30분은 실제 가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얘는 시간만 장비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반 가공을 최적화하게 되면은 16시간 13분, 17%가 세이브 됐고요. 좀 더 깊게 가공한 경우에는 11시간 50분, 기존 대비 40%가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1차 가공입니다. 이거를 가공 조건을 좀 더 올려서 2차, 3차까지 간다면 시간을 좀 더 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1차 테스트 가공의 40%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50%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LG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러한 사진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육안으로 이 품질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뭐 저는 봐도 뭐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LG에서 자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1차하고 2차를 비교하니 시간이 40%가 절감이 됐고 공구가 17개에서 13개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2차가 1차보다 더 좋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결과죠. 네. 우리는 무조건 얇게만 가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좀 더 깊게 가공하고 최적화를 한다면은 엄청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은 일반 가공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최적화된 그러한 결과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그 스파크나 절삭력 또는 이제 가공 부하가 많이 일어나는 튀는 구간이 생기는 거는 일부 구간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구간.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부 몇 구간에서만 튀는 게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만 피드를 줄여준다면 안전하게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금형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절삭력이 튀는 거는요. 한 1, 2%밖에 안 돼요. 1%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체 한 100시간이 걸렸다. 공구 하나가 이제 100시간이 걸렸다. 100시간이 좀 큰가요? 100분. 100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100분 중에 튀는 거는 한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G01, G02, G03 절삭 모드에서 떠다니는 거. 허공 가공이나 무브화 가공. 이 구간을 합치면은요,
50%에 근접합니다. 엄청난 거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금형의 특수성상 뒤에서 또 나올 텐데요. 이 무브화 가공을 올려주고요. 가공 속도를요. 허공 속도를 올려주면은요.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겁니다. 튀는 구간에 대해서 피드를 줄여주고요. 나머지 떠다니는 거나 아니면 닫고만 다니는 이 구간에 대해서만 가공 속도를 올려주면은 시간 세이브를 많이 시킬 수가 있고, 안전하게 튀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를 줄여주면은 안전하게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커 포스 최적화를 해보면은 공구에 떠는 거를 많이 줄어든다. 떨림이 줄어든다.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줄어든다. 이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동일한 얘기죠. 예,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 이 떠다니는 요 구간만 줄여주면 됩니다. 요 구간만. 네. 그럼 1차하고 2차하고 한번 보시죠. 예. 깊게 가공한 거하고 일반 가공하고요. 예. 이건 최저가 전을 비교를 한 겁니다. 1차는 이제 절삭력이 한 150 정도 걸리고요. 근데 2차는 좀 몇 구간에서는 200까지 나오죠. 200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게 일부입니다. 일부 구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간들은 무브화 가공입니다. 무브화 또는 떠다니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1차나 2차나 큰 차이가 없고요. 일부 구간에서만 이제 210까지 나오는 거 여기만 좀 더 줄여주면은 안전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가공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베리컵과 같은 최적화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하더라도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좀 더 깊게 가공해서 최적화를 하면은 엄청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저희는 투패스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투패스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투패스를 쪼개서 포인트하고 포인트 사이에 포인트를 더 추가하는 거지. 뭐 과부하 걸렸을 때 Z 분할이나 뭐 XY 분할로 해서 툴패스를 추가하는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툴패스를 추가하는 최적화 소프트웨어라면은 좀 더 깊게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건요, 1차하고 2차하고 절삭력, 최적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차의 절삭력하고요. 2차의 절삭력이 동일합니다. 절삭력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최적화를 했죠. 어떻게? 피드를 좀 더 다운시킨 겁니다. 1차에 비해서 2차가 피드가 좀 더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1차는 어떻게 최적화했더니 기존 3000이라는 피드가 어떻게 해요? 2525가 됐고요. 2차는 어떻습니까? 절삭력이 더 많이 걸리니까 3000이라는 피드가 어떻게 1150이라는 피드로 최적화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69 정도가 유지되도록 피드를 새로운 툴패스에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보다는 2차가 좀 더 낮은 피드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NC 데이터 비교해보면 NC 데이터 보시면은요, 1차에 나온 NC 데이터하고 2차에 나온 NC 데이터 보시게 되면은 2차에 나온 NC 데이터들이 피드가 전반적으로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최적화는 툴패스를 추가를 합니다. 하지만 궤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포인트하고 포인트 사이에 피드를 집어넣기 위해서 툴패스가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툴패스가 비록 추가가 되지만 공구의 이동거리는 궤적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전하고 후가 이동거리는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궤적을 바꾸지가 않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뒤에서 자동화에 대해서 장표가 있으면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1차하고 2차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최적화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 거는, 파란색은 오리지널입니다. 최저가 전이죠. 일반 가공 최저가 전입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가 이제 1차 가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2차 가공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칩 두께하고요, 절삭력, 이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1차가 2차가. 하지만 피드 레이트는 여기서는 지금 겹쳐서 좀 안 보이는데 피드 레이트는 빨간색이 좀 더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중요한 거는 1차나 2차가 우리가 동일한 조건으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칩 두께와 절삭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형상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1차는 가공 깊이가 0.15, 그다음 2차는 0.225 이렇게 이제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1차 포스는 얼마입니까? 75 정도. 근데 2차는 뭡니까? 129. 네, 많이 튀었죠. 하지만 최적화하고 난 다음에는 1차나 2차가 69 언저리, 69.04, 그 다음에 68.77. 68.77입니다. 예, 제 얼굴 때문에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동일한 대동소이한 그 정도의 유지를 하도록 피드를 바꿔준 겁니다. 피드는 바뀌지만 절삭력은 1차나 2차나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금형에서 이 헛패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은 단품만을 가공하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품을 2개, 3개 항공기나 이제 기계부품처럼요. 양산을 한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반영을 해서 헛패스를 최대한 줄이겠지만 금형은 단품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허공 가공이나 무브화 가공과 같은 헛패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최적화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요. 이 노란색 구간, 오른쪽에서는 지금 떠다니는 게 보이시죠? 예, 떠다니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예, 여기 이런 데가 다 허공이거든요. 이 구간의 피드를 2400 하나로 피드로 가공한다는 건 불합리하죠. 여기만 피드를 올려준다 하더라도, 주기만 하더라도, 여기만 올려주면 시간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예, 허공 구간이 지금 보시면 각 순간순간 이렇게 나온 거죠. 특히 펜슬, 잔사 이러한 가공에서는 허공 가공이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동 캠을 쓰기 때문에 파워밀이나 캠툴이나 워크인시와 같은 자동 캠을 쓰기 때문에요. 허공 가공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뒷부분에 나오는 무브화 가공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혹시나 가공이 안 됐을까봐 툴패스를 한 번 더 집어넣고요. 공구를 한 번 더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소재는 닿고 있지만 가공이 안 되는 이러한 구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피드를 올려주면은 엄청난 시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한 가공 피드, 피드를 올려준다고 하더라도요, 가공되는 양이 없기 때문에 4999 어떻게 보면 세 보이지만 절대 세지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최대 피드보다 더 높은 피드를 부여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헛패스, 허공 가공 또는 무브화 가공 구간에 대해서 피드를 올려주면은 엄청난 시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헛패스 구간에서 보는 건데요. 네.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사이사이지만 이 빨간색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지금 다 떠다니는 겁니다. 예. 이게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 이제 기존 피드보다 이제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구간은 헛패스 구간입니다. 짧게 이제 상당히 많은 금형에서는 많은 구간이 헛패스 구간으로 허비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면은 전체 100분 중에 전체 100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50% 이상, 50분 이상이 허공 가공하고 무부하 가공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그래프에 빨간색이 최적화된 거고요. 파란색이 일반 가공, 최적화 전인데, 왜 여기 변함이 없냐? 가공량이 없으니까요. 네, 여기는 제로입니다, 제로. 결속력이 제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허공 가공에 대해서는 피드가 6,000 이상 또는 8,000. 그 다음에 무부하 가공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4,999나 또는 이제 더 많게, 더 높게 정의를 해서 과감한 피드레이트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가공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적으로 1에서 한 2%밖에 안 되는 이 튀는 구간, 여기에 대해서 피드를 줄여준다면은 떨림이 없는 안전한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금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LG 사례를 보게 되면은요, 전체 중에 떠다니는 게 45%입니다. 여기 6시간 정도. 전체 가공 시간 중에 베리컷은 이건 떠다니는 것만입니다. 여기에 무부하 가공까지 더하면은요, 더한 시간이 헛패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요, 6시간이 떠다니는 거에만 걸린 건데, 무부하 가공까지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시간이 전체 가공에서 해당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형에서는 헛패스, 허공 가공 또는 무부하 가공만 피드를 올려주면은, 최적화 시켜준다면은 엄청난 시간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차. 그러니까 일반 가공에다가 최적화한 거, 안전만을 고려한 가공에서는 시간 절감이 이제 얼마 안 되죠. 근데 저희가 권해드리는 좀 더 Z 절임량, 가공 깊이를 좀 더 깊게 해서 최적화한다면 생산성까지 고려해서 최적화를 시켜서 시간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안전한 가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공하는 어떠한 가공에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Z 절임량, 가공 깊이만 1.5에서 2배 정도 깊게 한 후 최적화를 적용해 보십시오. 저희께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믿을 수 있다면 좀 더 깊게 가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올 한 해 저희가 LG에서 다양한 장비에서 저희가 최적화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면은 KP4M, HP라고도 부르죠. 또는 P20, 야스다에서 한 거고요. 6시간 넘게 걸린 게 한 5시간 15% 정도 이제 절감이 됐고요. 마키노 장비 여기서는 뭐 한 33%, 소재는 SM 뭐 55C고요. 그 다음에 화천 장비에서도 해봤고요. 세나지 마키노 장비네요. 보시면은 모니터 뒤에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13시간 걸리는 게 뭐 11시간으로 줄어들었고요. 다음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KP4M이네요. 한 23시간 걸리는 게 한 18시간 줄어들었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요, 1차 가공한 겁니다. 조건이 안정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맥스를 좀 더 올린다든가, 최대 가공 속도를 좀 더 올린다든가, 허공 가공 속도를 좀 더 올린다든가, 아니면 무부하 가공을 좀 더 올린다든가, 칩 두께나 아니면은 절삭력을 좀 더 올리면은 더 세이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가공에서는 저희도 안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과감하게 조건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20% 이상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기존 가공 방법에 최적화만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Z 절임량을 좀 더 깊게 해서 최적화를 한다면 40% 이상, 때에 따라서는 50% 넘게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공 깊이를 이제 좀 더 깊게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LG가 선택한, 저희가 제안하고 LG가 선택한 SOS 시스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오티마이제이션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제 칭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베리커 포스는 기존의 NC 프로그램의 궤적은 절대 바꾸질 않고요. 피드레이트만 들어갑니다. 포인트, 툴패스가 추가가 되는데요. 포인트하고 포인트 사이에 새로운 피드레이트를 집어넣기 위해서 포인트가 추가될지언정 궤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나? 자동으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NC 데이터하고 툴시트만 저희 SOS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NC 데이터는 현장 또는 데이터 서버로 자동으로 보내지고요. 최적화 결과는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뭐 중단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최적화되는지 결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요, 캠 작업자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의 컴퓨터만 보유를 하고 그 별도의 컴퓨터에서 최적화가 실행이 된다면은 캠 작업자는 그냥 기존의 그 작업만 계속하고요. 다만 현장에서는 최적화하는 동안 그 시간을 좀 기다려만 주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다른 최적화 소프트웨어보다 다소 좀 더 걸립니다. 저희 소프트웨어가 정밀한 반면에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하지만 그 투자한 시간이 장비에 가서는 몇 배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가공 방법에 좀 더 바꿔서 최적화해 보시면 엄청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요. NC 데이터하고 툴패스만 보내주시면 오늘 보신 것처럼 저희가 리포트해 드리니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고 또한 전화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보신 것처럼 리포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